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58% 밀리면서 14,146.71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4,500대 중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39% 빠지면서 4,549.34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요. 민간에서 나오는 고용 상황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렇게 신뢰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좀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고용 시장의 둔화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국 국채 금리 한번 먼저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면요. 미 국채 금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엇갈리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국채 2년물은 살짝 오르는 방향,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좀 더 떨어지면서 지금 4%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요. 약간 미국 정부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에 너무 달렸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약간 사라지고 조금 숨고르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오늘 함께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급락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69.3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5개월 만에 60달러대로 내려온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74.3달러,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3.76% 급락했습니다.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앞으로 산유국들의 감산량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고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될 걸로 보이면서 사실 별다른 다른 재료나 상승의 모멘텀 같은 게 보이지 않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특히 요 며칠은 중국 리스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베이징에서 EU 정상들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납니다. EU 집행부와 중국의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양자회담을 갖는 건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큰 소득이 없을 거란 의견이 벌써 좀 지배적입니다. 원래 정상회담은 내일까지 이틀 일정이 발표됐었는데 사전 협의에서부터 아무래도 삐걱거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단축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역 갈등이 조금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미국 관련된 이야기에 좀 집중해 왔기 때문에 EU와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EU 수출 폭이 계속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EU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감내하고 있을 수만 없겠죠. 양측의 갈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이후로 결과가 나옵니다. 큰 소득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내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회의를 가진 G7 정상들이 다음 달부터 세계 생산 1위인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요, 다이아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다이아로 5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돈의 상당액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다이아 시장의 특성상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조금만 수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이아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AI의 기본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제미나이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가장 고성능이다. 사람에 버금간다. 사실상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보다 우수한 건 물론이고 사람 전문가보다도 제미나이가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제미나이는 지금
크게 3가지 버전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모두 울트라, 프로, 그리고 나노입니다. 그런데 제미나이 울트라의 경우에 챗 GPT-4가 86.4%를 기록한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90%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작업 언어 이해, MMLU, 이게 뭐냐면요. 수학, 물리학, 역사 같은 50여 개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는 테스트인데요. 인간 전문가들의 점수는 이게 89.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가 90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점수만 놓고 보면 제미나이의 가장 고급 모델은 인간 전문가들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미나이 울트라 말고 방금 말씀드린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는 제미나이 울트라 말고 중간급 제미나이 프로가 오늘부터 구글의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탑재돼서 우리도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얘한테 한번 너 능력이 얼마나 되니?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미나이는 이미지도 인식하고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니, 집에서 왜 기가지니 같은 거 쓰시죠? 그런 거를 제미나이랑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사람 말을 듣고 하면서 대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사람 수준이라는 게 구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장 고급 모델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과연 어떤 수준의 LLM을 내놨는지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의견이 쏟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개발 경쟁이 급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AI 경쟁은 일단 3파 경쟁 구도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최근에 있었던 혼란 상황을 틈타서 제미나이를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오늘 구글, 그리고 메타와 IBM, AMD 같은 회사들을 주축으로 한 AI 동맹입니다. 이렇게 3파로 나뉘어서 AI 경쟁이 급가속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의 대형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안티히어로, 그러니까 주인공의 반대편 제일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제일 악당으로 떠오른 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같은 사람들이 일제히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에 4만 달러를 돌파해서 며칠 만에 10%, 지난 7일 전체로 보면 16.3%나 오른 상황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특히 워런 상원의원은 가상자산이 관련 규약들을 넘어서서 하마스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로 쓰이고 있다고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가장 큰 공포를 드러내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거듭했습니다. 지금